우물 안개구리에서 시작된 한국 방산. 한반도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 분단의 아픔을 안고 태어난 이 땅에서 무기를 만드는 기업들이 있었다. 2000년대 초반 그들은 오직 자국의 군대만을 위해 무기를 생산했다. 세계 시장은 너무나 멀고 높은 벽처럼 느껴졌다. 글로벌 방산업계의 거대한 기업들 앞에서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마치 우물 안개구리 같은 존재였다. 안녕하세요. 강공장장입니다. 대한민국 방산업계의 기적 같은 성장 스토리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우리가 만든 무기는 우리만 쓴다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던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계 방산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을까요? 당시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국내 시장에만 의존하며 생존해왔습니다. 기술력도 부족했고 해외 진출에 대한 경험도 전무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치열한 기술 개발과 끝없는 도전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 나갔습니다. 밤낮 없는 연구 개발, 수없는 실패와 재도전, 그리고 언젠가는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냉전 시대가 끝나고 세계 각국이 군사력 현대화에 나서면서 한국 방산업계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우수한 성능의 무기 체계를 개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한국 방산업계는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꿈의 첫걸음이 바로 K9 자주포였습니다. K9 자주포, 세계를 울린 첫걸음. 2001년 한국 방산업계 역사상 가장 기념비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튀르키예가 한국의 K9 자주포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방산업계가 세계 시장에 첫 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K9 자주포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한 개발진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화력과 기동성, 그리고 뛰어난 가성비를 모두 갖춘 무기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분당 3발의 연사 속도 40km가 넘는 사거리, 그리고 혹독한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내구성까지. 이 모든 것이 K9 자주포를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K9의 세계 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K9의 성능에 주목했고 중동과 아시아 각국도 줄줄이 K9를 선택했습니다. 폴란드는 무려 672문의 K9를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핀란드, 노르웨이 등 까다로운 유럽 국가들도 K9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현재까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K9 자주포로 거둬들인 수주 규모는 무려 13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하나의 무기 체계로 이런 성과를 거둔다는 것은 세계 방산업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K9는 단순히 무기를 넘어 한국 방산업계의 상징이자 우리 기술력의 증명서가 되었습니다. 10개국 군대가 선택한 한국의 힘.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10개국의 군대에서 한국산 무기가 그들의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폴란드, 핀란드, 인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루마니아, 베트남까지.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국의 안보를 위해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서로 다른 대륙에 위치하고 있고 정치 체제도 다르며 군사적 환경도 각기 다릅니다. 자유진영 국가도 있고 과거 공산권이었던 국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가 한국산 무기를 선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한국 무기의 성능과 신뢰성이 이념과 지역을 초월해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대량 도입했고 호주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균형을 위해 한국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인도는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베트남 역시 남중국해에서의 안보 우려로 한국 무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방산업계가 이룩한 진정한 성취입니다.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안보와 평화에 기여하는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세계 각국이 자국의 운명을 맡길 만큼 신뢰하는 한국의 무기. 이는 우리 기술력과 신뢰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현재 한국의 방산업계를 이끌어가는 거인들이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한국항공우주산업, LI진엑스원, 현대로템. 이 방산 빅사가 만들어낸 무기들이 이제는 세계 방산 시장의 주류로 당당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로 시작해 다양한 포병 무기 체계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KAI는 T-50 고등훈련기로 세계 시장을 놀라게 했죠.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조종사 훈련용으로 선택된 T-50은 한국 항공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대표작입니다. LI진엑스원은 천국 미사일 시스템으로 대공 방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해 개발된 천궁은 이제 해외 수출까지 추진하며 글로벌 미사일 방어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K 흑표 전차로 세계 주력 전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죠. 이들 빅사가 보유한 무기 라인업은 실로 놀랍습니다. 육상 무기부터 항공 무기, 해상 무기, 그리고 첨단 미사일 시스템까지 완전한 무기 체계를 갖춘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한국은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각국의 무기를 공급하는 수출 강국으로 변모했습니다. 특히 이들 기업의 기술력은 단순히 기존 무기를 모방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독창적인 기술과 혁신적인 설계로 세계 방산업계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조 수주 잔고의 벽을 넘다. 2024년 2분기 한국 방산업계에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방산 빅사의 합산 수주 잔고가 무려 100조 원을 돌파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한국 방산업계가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규모가 더욱 놀랍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1조 7천억 원, KAI 26조 6천억 원, LI진엑스원 23조 4천억 원, 현대로템 21조 6천억 원. 각 기업이 모두 20조 원이 넘는 수주 잔고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 수치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앞으로 몇 년간 이들 기업들이 해야 할 일감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수주들 대부분이 해외에서 온 것이라는 점입니다. 전 세계 각국이 한국의 무기를 주문하고 있고 그 규모가 100조 원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당시 한국 방산 기업들의 매출을 모두 합쳐도 지금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 그리고 글로벌 마케팅을 통해 이런 놀라운 성장을 이룩해낸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 분기마다 새로운 수주가 추가되고 있고 기존 수주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100조 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셈입니다. 이제 한국 방산업계의 위상을 정확히 가늠해 볼 시간입니다. 세계 방산업계의 절대 강자들과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미국의 방산 공룡 로키드 마틴의 수주 잔고는 244조 원, 제너럴 다이내믹스 144조 원, RTX 128조 원, 노스럽 그러먼 124조 원입니다. 개별 기업으로 보면 아직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 방산 빅사를 합치면 어떨까요? 무려 103조 원입니다. 이는 세계 4위인 노스럽 그러먼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전 세계 방산업계에서 토보 안에 드는 규모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 방산업계의 성장 속도입니다. 미국의 이들 기업들은 수십 년에 걸쳐 현재의 위치에 도달했지만 한국 기업들은 불과 20여 년 만에 이런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성장률로 따지면 세계 어느 나라도 한국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은 작은 나라의 무기를 만드는 국가가 아닙니다.
세계 방산 시장을 주도하는 강자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 각국에 첨단 무기를 공급하는 방산 강국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특히 한국 방산업계의 강점은 단순히 규모만 큰 것이 아닙니다. 최신 기술을 적용한 첨단 무기 체계, 뛰어난 가성비, 그리고 신속한 납기까지. 이 모든 것을 갖춘 종합방산 강국이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한국이 방산 강국이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만의 자랑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되었습니다. 2024년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조사 결과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방산 수출국에 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성취입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방산 수출 순위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한국이 이제 세계 톱 10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더욱 의미 있는 것은 한국보다 앞선 9개국 대부분이 수십 년 혹은 100여 년의 방산업 역사를 가진 나라들이라는 점입니다. 해외 언론들도 한국의 부상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CNN은 한국이 미국 동맹국들의 핵심 무기 공급자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이 글로벌 방산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죠. 특히 주목받는 것은 한국 무기의 실전 검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폴란드가 도입한 K9 자주포가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면서 한국 무기의 신뢰성이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이는 카탈로그상의 성능이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입증된 성능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는 방산 분야에서도 품질과 신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국방부 관계자들이 한국을 찾아와 우리 무기를 보고 싶어하고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고 싶어합니다. 글로벌 신흥 방산 강국 대한민국,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는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 방산업계의 진짜 도약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더 큰 시장, 더 혁신적인 기술, 더 강력한 글로벌 동맹으로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 방산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무인화 기술입니다. 드론, 로봇 전투체계, 자율 무기 시스템 등 미래 전장을 지배할 기술들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우주 방산입니다. 누리호 성공으로 입증된 우리의 우주 기술을 바탕으로 군사용 위성, 우주 발사체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사이버 방산입니다. 전쟁의 양상이 물리적 공간에서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되면서 사이버 보안과 전자전 분야에서도 한국의 기술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넷째는 친환경 방산입니다. 탄소 중립 시대에 맞춰 친환경적인 무기 체계와 에너지 효율적인 방산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만든 무기가 세계 평화를 지킨다는 자부심입니다. 한국의 무기는 침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 약소국의 안보를 보장하며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 한국 방산업계의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장면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힘차게 휘날리는 가운데 K9 자주포와 K2 전차가 웅장하게 행진하는 모습을. 이것이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방산 강국, 평화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모습입니다.